그래서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처음에는 뭐 상표라는 게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다지 인지도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밑쪽부터 시작이 되지만, 얘네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이제 비즈니스를 잘해야지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긴 하겠죠. 이게 익스포넨셜리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어, 트레이드 마크라는 거는 그 갱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가치는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파스블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 모든 상표권이라는 게 가치가 뭐 이렇게 지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가치가 있는 상표권에 대해서는 20년 이후에도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아마 디자인 패턴트가 왜 15년이냐, 요게 이제 좀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15년간 인정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20년으로 늘어났죠. 그러면 뭐 WTO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 법적인 것들을 맞추려고 했을 때는 미국의 그 기준에, WTO 기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 일치를 시킬 때가 많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상한 케이스죠. 우리나라는 디자인권이 20년이 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하고 맞추려고 20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다시 찾아보니까 미국은 여전히 15년인 것 같아요. 최근 거를 다시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USPTO 기준에서는 디자인 패턴트도 15년, 디자인 패턴트가 15년이고 그거에 대한 밸류는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20년과 15년 일치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IP의 유형에 따라서 밸류가 변하는 변화율은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특허에 대한 가치를 봤으니 이제 특허 빅데이터의 가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특허에 대한 빅데이터, 이거는 대부분의 기술 정보의 90% 정도가 특허 DB에 담아 있다라는 게 우리가 그 좀 특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다만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이 75%가 특허 명세서에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허에는 75% 정도의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75% 정도가 들어가 있고, 25% 정도는 특허나 또는 뭐 레포트 같은 기술적인 레포트,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조금 차이는 있겠죠? 양적으로는 9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뭐 알다시피 특허에는 약간 가비지성 특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특허가 등록이 되는 과정에서 심사관들이 스크리닝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퀄러티의 특허들이 출원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특허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도 존재할 수 있겠다. 페이퍼뿐만 아니라 또 영업 비밀 같은 것들로 특허화시키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중에 75% 차지하는 건 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90% 정도 양적으로는 차지하는데 실제로 새로운 과학기술은 조금 더 적기 때문에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나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많은 새로운 지식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특허를 빼놓고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지식,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특허 빅데이터는 굉장히 가치가 높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항상 우리가 특허의 그 가치를 얘기할 때, 특허 문서 또는 특허 정보의 가치를 얘기할 때 다른 거하고는 좀 달리 특허 문서는 구조화된 정보를 주고 있다. 그리고 비구조화된 정보도 같이 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특허하고 같이 견주어 보는 게 논문인데, 논문은 저널마다 혹은 쓰는 사람마다 챕터 구성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특허는 챕터 구성이 굉장히 일률적으로, 말이 좀 이상한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내용들, 서지사항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기술적인 사항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의 서지사항은 처음에 들어갈 때 뭐 특허 번호나 인벤터나 어사이니 또는 뭐 날짜, 파일드 된 날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클래스의 넘버,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것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지적 사항 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구조화된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그 다음에는 특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 섹션에는 또 클레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구조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논문도 뭐 제목이 있고 저자가 있고 초록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고 뭐 레퍼런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통일된 형태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그런 서지적인 내용 이외에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논문은 굉장히 자율적으로 그 챕터에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특허는 굉장히 정제된 구조로 기술적인 사항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하기가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덧붙여야 될 거는 구조화된 정보와 비구조화된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 특허의 기술 사항, 이게 비구조화된 정보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조화된 정보는 이런 엑셀 파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둘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빅데이터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정량적인 분석도 할 수 있겠고, 또 정성적인 그런 컨텐츠 분석도 할 수 있겠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뭐랄까, 사람들이 특허를 출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망 기술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특허 문헌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펀치카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우리 컴퓨터가 나왔을 때 초창기 입력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특허 문헌의 공개 시기는 1889년도였는데 비특허 문헌 공개 시기는 1914년도. 그러니까 특허 이외에 다른 형태의 문서에서 나오는 거는 특허에서 나오는 거에 거의 뭐 20년, 30년 뒤라는 거고, TV도 특허, 그리고 다른 문헌에서 기술적인 내용이 공개가 된 것들이 한 23년, 제트 엔진도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처음 나왔을 때 다른, 물론 뭐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자기가 먼저 특허의 배타적인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 빨리 특허화되는 그런 기술들의 분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의 분야에서 특허가 먼저 출원이 되는, 유망 기술이라고 했을 때 먼저 출원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많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특허 정보를 활용해서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을 굉장히 크게 단축시켜주고 있다는 거. 산업공학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산업공학이 하는 일인데, 특허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도 특허 전문가들을, 특히 뭐 트리즈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특허 정보를 분석을 하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조금 더 연구 개발의 실패 확률을 낮추고 비용과 시간을 조금 더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분석을 해보니까 특허 정보 활용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몇 가지 일어나고 있는데,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요 정도 되고, 또 연구개발 비용 절감하는 게 10% 정도. 그러니까 특허 정보에 들이는 시간 또는 비용, 이거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연구개발에 관련된 기간과 비용에 대한 이득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 정보 이용하려고 하는 부서 또는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많고, 기업들도 특허 정보 분석실 또는 팀, 이런 것이 있어서 분석을 하고 이것들을 실제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죠. 특히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할 때 앞에 한 5장 정도 특허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앞에다 집어넣어서, 이게 우리가 현재 내부에 있는 그런 기술력 또는 연구개발 프로젝트하고 중복성이 얼마나 높은가 라는 것과, 또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특허 분석을 통해서 앞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술 융합, 글로벌화, 기술 복잡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특허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특히 특허에 대한 소송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정보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 특허 정보의 내용을 한번 보면, 뭐 1차 정보를 특허청 공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특허청에서 공개하는 또는 등록 공보,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것들이 1차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뭐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것들, 원재료를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1차 정보가 되겠고요. 요거는 특허청에서 최초로 발행한 자료로서 공개 특허 공보, 등록 특허 공보, 등록 실용 신안 공보, 이런 것들이 가공하지 않은 첫 번째의 원재료로서 나오는 정보들을 1차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서지사항, 초록, 뭐 명세서, 도면,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제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기업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간단하게 특허 정보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복잡하고 읽어야 될 것도 많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가공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2차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1차 정보를 조금 약간 가공한 이런 정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지사항, 명세서, 도면 등에서 일부를 발췌하거나 요약한 정보를, 너무 이게 헤비하니까 이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2차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한국 특허 영문 초록, 뭐 일본 공개 특허 영문 초록, 뭐 이런 일종의 초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서머리하고는 좀 다른 건데, 여기에 우리 특허 문서 보면은 요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포함해서 서지사항이나 또 요약, 또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 발췌해서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우리 2차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3차 정보는 뭐 색인 정보 이렇게 써놨는데, 1차나 2차 정보를 조금 간단하게 가공해서 주로 서지사항을 가공해서 수록한 자료, 특히 기술 분류별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출원인별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3차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특허 맵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패턴 맵 같은 것들이 요런데 조금 여기는 뭐 색인 정보라고 써놓긴 했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조합해서 조금 더 뭔가 정리된 형태로 우리가 그걸 보고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3차 정보라고 얘기를 하겠고, 기타 정보는 뭐 말 그대로 기타인데 여기에는 분류 코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되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특허 검색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IPC 같은 것들을 글쎄 이거를 뭐 기타 정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거는 제가 특허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조금 뭐 매치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분류코드 같은 경우 1차 정보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차라리 여기 기타 정보에 들어갈 것들은 뭐 뭐랄까 소송 정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기타 정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가 있을까? 뭐 유지 보수 정보, 메인테넌스 정보, 연장을 했는가라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조금 기타 정보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위에서 이제 가공 형태별로 그렇다는 거고, 내용별로 보면 특허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서지사항이 있겠고요. 특허 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헌 정보, 기술적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술적인 내용, 컨텐츠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뭐 번호, 특허 번호, 일자, 사람, 특허 분류, 법적인 상태, 이게 지금 뭐 등록 상태인지 뭐 아니면 그 뭐 파기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고, 대응 특허 정보, 이거는 이제 뭐 등록되기 전에 뭐 커멘트가 왔을 때 심사관들이 이제 커멘트를 하니까 그 커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런 정보들도 우리 서지 사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초록에 대한 거는 우리 아까 이제 그 초록이라는 건 서지사항과 발명 내용을 요약 또는 정리 발췌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요약, 그러니까 서머리하고는 좀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가공된 정보를 제공할 때는 대표 도면하고 또 기술적인 내용, 그리고 서지사항 이런 것들을 좀 가공해서 2차 정보로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초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발명 목적, 구성, 효과 중심으로 작성이 돼서 짧은 시간 내에 발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믹스업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요거를 요약이라고 본다면은 특허 명세서에 보면 요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죠. 그거에 대한 얘기로 우리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가공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지사항과 이런 발명 내용 자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초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출원인의 특허 명세서를 발췌 요약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발명 내용을 재가공해서 제작한 거다.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주는 건 아니고 분석자가 뭐 윕스나 이런 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데서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재가공해서 각각 특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를 초록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발명의 명칭을 상세하게 기술하거나 용도 중심으로 기술 재분류하거나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검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이 나오겠죠. 해당 문헌의 모든 내용을 수록을 한 것,
서지상 초록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 설명, 청구 범위, 우리 클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요. 여기는 종래 기술에 대한 것과 이 기술의 기술적인 정보, 권리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발명 내용을 자세히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문을 다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거를 서지사항과 또 요약만 볼 건지 또 뭐 클레임까지 포함을 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전문에 있는 그 긴 내용들을 같이 분석할 것인가, 또는 검색할 때 거기에 있는 내용까지를 다 검색에 집어넣고 검색할 것인가 라는 거에 조금 고민이 항상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노이즈를 어떻게 좀 줄이면서 분석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항상 검색할 때 보면은 종래 기술에 대한 것들의 구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구글이나 이런 거 검색할 때 이게 종래 기술에 나오는 키워드인지 아니면 이 해당 기술의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키워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검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노이즈를 좀 낮추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기술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또 검색할 때 이런 노이즈 없이 정확한 검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연구의 대상이 항상 되고 있습니다. 자, 시기별 특허를 출원을 하면은 시기별로 공보가 좀 달라지죠. 공개 특허 공보하고 등록 특허 공보가 있을 텐데, 프로세스로 보면은 특허를 출원하면 1년 6개월이 경과하거나 또는 조기 공개 신청에 의해서 발간을 해주게 됩니다. 뭐 특별히 조기 공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냐하면 웬만하면 자기 기술들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특허의 배타적 권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글쎄요, 조기 공개 신청하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경과가 되면 공개하게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이 되면은 심사 결과로 특허성이 인정돼서 발간하게 되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데이터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대부분 공개 특허 공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등록 특허 공보를 활용하는 게 심사관들이 평가를 해서 이게 퀄리티가 확보가 된다라는 그런 결과 아래에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허 분석할 때는 등록 특허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공개 특허는 글쎄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들을 파악하는 목적이라면은 공개 특허 공보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특허 분석을 위해서는 등록 특허를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종합해서 보면 특허 공보의 유형별 세부 내용은 한 특허에 이제 다 있는 거죠. 하나의 특허에 이런 정보들이 쭉 있는데, 여기 이 1차 자료들이 이제 로우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 안에는 서지적인 내용들, 특허 분류, 또 뭐 번호에 대한 것들, 날짜, 그리고 누가 발명했는가, 좀 출원했는가, 사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고, 특허 분류에는 국제 특허 분류, 미국 특허 분류, FI 또는 뭐 애프텀, 일본 쪽의 그런 텀이죠. 좀 상세하게 특허를 설명해 놓은 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발명의 명칭까지는 우리 서지적 사항으로 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요약이 나오게 되겠고, 또 특허 청구의 범위, 이런 거에 이제 범위를 발췌를 시켜주겠고, 또 도면 중에서도 대표 도면을 뽑아서 나오고, 인용 문헌 같은 경우도 1차 자료에 있는데
글쎄요. 2차 자료에는 인용 문헌까지는 포함을 안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초록은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봐서 간단하게 이 특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기 위해서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만 뽑아 놓은 거를 2차 자료라고 할 수 있겠고, 가공된 자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3차 자료로 번호별, 분류별, 출원인별, 색인류 이런 것들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는 거를 3차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다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예를 들면 뭐 한국의 특허 공보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일자, 번호, 뭐 등록 일자, 그 다음에 출원에 대한 정보들, 공개 일자. 그래서 94년도 12월에 출원이 됐는데 1년 6개월 뒤, 1년 6개월보다 더 지나갔네요. 96년 뭐 7월쯤에 공개가 되고, 특허권자, 발명자, 발명자하고 출원인 특허권자하고는 조금 뭐 다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대리인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출원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약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약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요약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특허는 가장 중요한 게 클레임이기 때문에 권리적인 내용들에 기술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우리 흔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약은 정말 말 그대로 요약인 거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써놓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특허에 대한 권리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클레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안에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도, 또 명세서 안에 도면의 간단한 설명, 그리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들,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과 그 분야의 종래 기술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쭉 표현을 해주고 있죠. 좀 전에 우리 얘기한 겁니다. 미국의 특허는 어떻습니까? 앞에 한국 특허하고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뭐 내용이 다르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물론 특허청의 그 특허 문서라는 게, 특허라는 거는 그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이 돼 있어야지 권리를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각의 국가의 특허청의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어느 나라에서 다른 국가에 일반적으로 쓰는 거를 벗어나서 특징적으로 그냥 우리 것만 이용할 수 있도록 포맷을 만들어 놓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도전적인 일들은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특허도 거의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사이테이션 정보 정도가 좀 다르긴 한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Foreign Patent Document가 있고, 또 Reference Cited, 요게 이제 쭉 어디 있나요? 이건가요? 여기서부터 쭉 있네요. 이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허들이나 또는 패턴트뿐만 아니라 페이퍼까지를 받나. 그래서 여기에는 특허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Foreign Patent Document들이 있고, 또 Other Publication을 해서 아마 페이퍼 같은 것들,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사이테이션을 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이테이션 정보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2006년도부터 심사관들이 사이테이션을 인용을 넣기 시작했고, 2010년도부터 2010년, 11년, 10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출원인들이 아마 대리인이 했겠죠. 대리인들이 특허 인용에 대해서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년 정도, 뭐 길게 잡아서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지 않아서 사이테이션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미국 특허는 굉장히 오랜 동안 이런 인용 분석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인용 분석이 굉장히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글쎄 몇 년도부터 이런 인용 분석이 가능할 거예요. 한 20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수명이 20년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인용 분석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특허분원에 기재된 사항 같은 것들 보면 발명자, 특허 번호, 뭐 다른 게 없죠? 발명의 명칭, 발명자, 출원인, 특기 사항 같은 것들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본 거를 계속 보는 거고요. 뭐 출원 번호, 우선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국 특허 분류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기준이 이제 IPC를 이용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IPC나 이제 CPC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옛날 거라서 CPC가 없나? 과거에는 국제 특허 분류하고 또 미국 특허 분류가 있었는데, 요즘은 CPC라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에 들어가 있죠.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 기술적인 내용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이미 많이 해오고 있는데, 인용된 특허는 기술 수명 주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오래된 특허가 인용되면 기술적인 변화가 되게 느린 분야고, 그러니까 인용이라는 거는 특허 문서에 이제 인용을 이렇게 써놓는데, 과거의 것들을 이제 인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특허가 인용된 게 되게 오래전 거를 인용했다라고 하면, 이 분야는 조금 기술 변화가 느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최근에 특허가 되게 많이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 되게 빨리 변화하는 그런 기술 분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용 정보는 연구 주체사이의 정보 교환으로 질, 영향, 유용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영향을 주는 정도, 이걸 forward citation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허가 그 이후에 사이테이션이 되면 이걸 forward, 앞쪽으로 citation 되는 거니까 forward cit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backward citation이 되는 거죠. 내가 이 특허를 출원할 때 어떤 특허들을 인용을 했는가, 요게 backward citation이 되는 거고, 이걸 이용해서 많은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특허들이 forward citation이 되게 많이 됐다라고 하면, 야, 이거는 굉장히 특허의 질이 좀 높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논문도 그렇잖아요. 내 논문이 뭐 몇백 번 인용이 됐다, forward citation 됐다라고 하면 논문의 품질이 이 논문은 좀 높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겠죠. 또 반대로 어떤 문서에서, 특허 문서에서 되게 많은 backward citation이 있다라고 하면, 야, 이 특허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특허들이 쓰여졌구나, 인용이 됐구나, 활용이 됐구나라고 하면, 야, 이 논문은, 이 특허는 굉장히 뭐랄까, 지식이 많이 필요한 그런 특허가 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또 이런 backward citation의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에서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 좀 융합적인 성격이 높은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물론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융합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겠고, 심사 인용된 연구 논문이나 기술 보고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했을 때 과학기술 연계 지수라고 표현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특허를 하나 만드는데 페이퍼들이 많이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 야, 이거는 좀 과학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 특허네, 이렇게 또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허를 이제 뭐 조금 특허 빅데이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일단 특허 문서로부터 되게 미닝풀한 인포메이션을 뽑아내는 몇 가지 이제 배려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특허라는 게 양날의 검이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제가 강조하던 거죠. 페이턴트 홀더한테 익스클루시브한 라이트를 주지만, 반대로 퍼블릭에 딜리버리하는 게, 이게 사람들한테 공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타 사람들이 내 기술적인 디테일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받는 건 좋은데, 내 기술이 바깥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그런 양날의 검이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리사들의 능력이 아주 의도적으로 검색이 안 되게 만드는 게 되게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 찾아지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검색을 정확하게 해서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건데,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컴플렉스한 센텐스 스트럭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용어들이나 또는 법적인 용어, 이런 걸 교묘하게 써서 잘 찾아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변리사의 역량이다라고 하면, 특허 문서를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장애 요소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걸 어떻게 제거시켜 가면서 거기에 적절한 특허들을 찾아주고 그걸 가지고 분석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뭐 고민거리 아니겠어요? 그걸 해낼 수만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거죠. 특허 분석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특허 시스템의 어떤 영토적인 특징,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국가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 국가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특허 시스템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패턴트 다큐먼트가 되게 거기에 그 어떤 특수화되어 있는 랭귀지로 퍼블리시가 많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패턴트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에서 사용되는 랭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에 맞는, 또는 기술적인 자본, 이것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특허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우리의 오랜 동안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특허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개의 패턴트 시스템,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의 패턴트 시스템이 각각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금 뭐 일치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특허 문서에 들어가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포뮬레이트 된 그런 형태로 존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특허청에서 합의한 어떤 코드가 있는데, 그걸 INID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Internationally Agreed Numbers for the Identification of Data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와이포에서 이런 표준화된 넘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뭐 퍼블릭이 이런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어떤 게 있는가를 읽는 거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거고, 또 각각의 국가별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문서들의 데이터의 일치, 이런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랭귀지 배리어 없이 이런 그 중요한 정보가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지역별 또는 국가별로
특허청이 다를 텐데,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을 표준화 시켜주는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document type 그리고 invention 타이틀 이런 것도 이제 코드가 다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publication date는 코드 45 그리고 기술 분야 international technology field 같은 건 코드 51 reference cited는 코드 56 applicant name은 코드 71 assignee name은 코드 7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용어가 다를 수는 있으나 각각의 특허청의 이 코드 넘버를 일치시킴으로써 어떤 정보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12 여기에 특허청의 그 특허청 그리고 이게 특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 패ten트 넘버는 코드 10 여기 10이 돼 있고요. 또 패ten트 데이트라는 거는 또 45 이런 식으로 다 코드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타이틀은 54, 71, 인벤터는 72 이런 식으로 다 정보들이 코드화되어 있어서 들어갑니다. 그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는 건데 일단 10번 때는 Patent Document Identification 그래서 Patent Number는 11 그리고 Publication의 Kind 어떤 종류의 Publication이냐라는 게 13번 그죠? 13번 어디 있지? 네,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나 보네요. 그 다음에 20번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넘버, 출원 번호, 날짜,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priority에 관련된 우선권 주장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고, publication date, 등록됐을 때의 날짜, 그리고 technical information으로 해서 classification에 관련된 거, 51, 52는 도메스틱에 관련된 거 CPC까지 합한 거죠. 요즘은 USPC 이외에도 CPC 같은 것들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정의해서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54번은 타이틀에 대한 거, 레퍼런스에 대한 거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코드화를 시켜서 우리가 이런 번호를 이해하게 된다면은 데이터들의 일치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 특허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이 세대별로 이제 조금 더 진화해 가면서 어떻게 조금 더 깊숙하게 그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1세대에서는 서지상 분석만 보고 단순 통계나 지표, 인용 분석 정도, 인용 분석은 조금 뭐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초창기엔 사실 요 정도만 했어요. 요 정도만. 제가 초창기에 그 특허 지도 그 만들 때도 한 요 정도 단순 통계에 대한 그 X축, Y축 여기에서 뭐 그림 그리는 거 요 정도만 서지상만 가지고 분석을 했지 실제 내용 기술적인 내용 같은 것들 가지고 기술 내용 분석을 하거나 또는 이걸 가지고 특허 분석을 맵으로 뭐 표현하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2세대로 발전해 오면서 기술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텍스트 마이닝이니 SAO 모델이니 토픽 모델링 이런 것들을 2세대에서 기술적인 내용 컨텐츠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이건 이제 현황 분석이 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망한 것들 또 미래 인용 사이테이션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특허가 올해 나왔는데 이 특허가 미래에 몇 번이나 인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모델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나온 거를 몇 번 인용받을지 어떻게 분석해? 그거 이제 모델을 적용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할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세대는 AI라는 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특허에도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XAI라는 것도
뭐 유망하다면 왜 유망할까라는 것까지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기술 가치 평가 같은 것도 AI를 이용해서 해줄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다라는 거죠. 특허 정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허 정보를 어떻게 특허 분석까지 진행할 것인가라는 뭐 일종의 프로세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특허 정보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죠. 이게 검색이 제대로 안 된 이상한 특허 문서들이 모이게 되면 아무리 분석 방법이 좋아도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특허 정보를 어떻게 하면 검색을 잘 할 수 있을까? 특허 DB 사이트를 활용해서 잘 검색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고,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그 중요한 데이터를 숨기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죠? 요런 이게 아닌데 요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검색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게 되게 우리의 관심사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게 잘 검색이 되면 참 좋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 연구실에서 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글이 검색하는 것보다 조금 더 특허 검색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거고, 그게 검색이 돼서 오면 우리는 이제 서지 사항만 분석할 건지, 아니면 기술적인 내용까지 분석할 건지, 아니면 도면까지 뭔가 분석할 것인지, 뭔가 이미지 분석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공을 해야 될 거예요. 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특허 분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뭐 기본적인 서지사항 분석, 또 연도별 동향 분석, 또 발명자들 분석, 특허끼리의 관계, 발전도 분석. 트리지한 사람들이 이런 기술 발전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죠. 이런 생성 가시 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려주거나, 또는 특허 인용 관계 분석을 함으로써 어떤 특허가 핵심적인 특허냐,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특허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그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기술 정보로 이용하는 거는 이제 기술자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권리 정보는 뭐 기술 관리자라고 할까? 기술 관리자가 하는 거. 경영 정보는 경영자층이 이용하는 거겠죠. 기술 개발하는 사람 자체에서는 기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들이 이런 거예요. 기술 개발 동향, 핵심 기술, 융합 기술, 기술 분포, 이렇게 어떻게 기술들을 약간 가공해서 결과물로서 활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목적은 내가 어떤 연구를 할까, 기술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할까, 향후에 어떤 상품이 중요한 상품이 될 건가, 또 사전 매입을 해야 하는 특허들이 어떤 게 있을까, 궁극적인 특허 개발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어떤 특허를 매입해 오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기술 개발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되겠죠. 기술 관리자 입장에서는 제일 두려운 게 특허 저촉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특허 저촉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또는 공격적인 기술 관리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격할 특허들이, 다른 기업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는 걸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 권리 범위, 취득 침해 가능성, 권리 상태, 기한 권리자, 권리권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것의 목적은 특허 출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또는 클레임, 누군가 이제 저촉을 공격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은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협력 기업들이 누가 있는지, 우리가 로열티를 받으려고 했을 때 기술 관리자 입장에서는 얼마로 산정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하는 거고요. 경영자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기술이나 상품 개발 동향이나 연구 관리 동향, 시장 참여 또는 시장 규모 예측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특허 데이터도 이제 뭐 시장 규모 예측까지 갈 수 있을까? 어쨌든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 같은 것도 특허 분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목적은 연구개발 전략 수립하고 방향, 기술 특허 관리 방향, 기업 협력 또는 매수, M&A 같은 것들 전략 수립을 할 때 적용하는 거고, 특허 출원 국가 우수 연구원 영입 이런 것들이 경영자들이 관심 있는 거기 때문에 특허 분석하면은 누가 해당 분야에서 특허를 많이 지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장성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허 활동량이나 성장률이나 우리 출원 기업의 기술 점유율, 각각의 기업들이 이 기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특허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출원이나 또는 등록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출원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성장성 분석이 지표로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생산성, 이 특허가 어느 정도 품질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인용 문헌을 가지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영향도도 뭐 인용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과학 논문 인용 또는 수명 지수, 기술 수명 지수,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게 성장성에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조금 애매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영향 지표 이런 것들은 국가 영향력과 함께 생산성에 들어가는 거고요. 어쨌든 뭐 영향을 많이 주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한다는 거고, 기술 수명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영향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지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성은 특허 잔존 기간, 지금 이게 몇 년 남았나 를 보는 거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 돈을 벌 수 있지? 초창기인가 아니면 성숙기인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수익성이 좀 떨어지겠죠. 특허 보유 회사 규모, 보유 회사 주업종과의 관계, 특허 다양성, 특허의 질적 수준 이런 것들이 수익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예요. 되게 여러 개의 다양한 특허를 지니고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지표로 삼을 수 있겠고요. 경쟁 모니터링, 다른 기업들 뭐 하고 있는지를 본다고 하면, 다른 기업이 R&D 집중도가 이게 뭐 특정 분야,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기술적인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겠고요. 타사 협력 강도, 등록률, 기술 범위, 뭐 출원 범위, 인용 빈도수, 평균 특허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특정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특허 지표를 이용해서 시장 진입 시기나 또는 기술 수명 주기를 추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 시장 진입 시기를 한번 봅시다. 이게 어찌 보면 뭐 사후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 진입이 조기이고 또는 개척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특허 수나 인용 횟수, 자기 인용 횟수, 뭐 참고 문헌 수,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개척자가 지금 진입한 그 시점이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특허 수가 이 개척자의 특허 수는 많겠고, 또 이 개척자의 인용 횟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조기고 개척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인용 횟수도 많을 겁니다. 다른 특허가 없고, 따라서 스스로의 특허를 많이 인용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참고 문헌 수는 작을 수밖에 없겠죠.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용할 논문이 없다라는 거죠. 특허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조기 개척자들이 지금 시장에 있을 때는 이런 특허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화된 개척자를 분석해 보면 얘네들은 초기에 들어가 있는데 특화된 영역에서만 많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면 개척자이기 때문에 특허는 좀 많이 있어야 되겠고 인용 횟수는 좀 적겠죠. 왜냐하면 특화된 개척자이기 때문에 브로드하진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 인용 횟수가 높겠고 참고 문헌은 그런 개척자이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겠다는 거고요. 비공격적인 개척자는 일단은 특허 수는 비공격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 개를 특허화 시키진 않기 때문에 특허 수는 낮다라는 거고 개척자이면서 비공격적이긴 하지만 브로드하게 기술을 내기 때문에 인용 품질의 수준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용 횟수는 좀 높고 자기 인용 횟수는 비공격적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를 많이 특허를 인용하고 그러진 않겠다라는 거고 참고 문헌도 낮을 겁니다. 공격적인 추격자는 어떤가? 추격자이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가더라도 특허는 많이 냅니다. 품질은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인용 횟수가 낮겠죠? 그렇지만 많이 냅니다. 추격자이기 때문에 후발주로서 많은 유사한 특허들을 nem으로써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기 인용 횟수가 높겠고 참고 문헌 수는 높습니다. 추격자이기 때문에 기타 기업체는 뭐 좀 다 안 좋게 낮음이라고 써놓고 있네요. 따라서 각각의 기업들이 어느 시점에서 진입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런 지표들의 특징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수명 주기도 비슷합니다. 도입기에 들어가면 특허 출원은 조금 적지만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고 집중도는 좀 높습니다. 하나의 분야에 집중해서 특허가 나오기 때문에 집중도는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활동성은 여긴 기업에 관련된 건데 수식을 보면 해당 연도 전체 특허 건수 분의 해당 기업의 전체 특허 이게 이제 분모를 형성하고 있고 분자는 해당 특정 기술 전체 특허 건수 분의 선택 기업의 특정 기술 건수.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전체에서 이 기업이 차지하는 특허 건수 하고 특정 기술 분야의 전체 분의 전체에서 이 기업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지금 비율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특정 기술의 분야라는 것하고 전체와 기업, 이 기업이라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결국 이게 높다는 거는 이 기업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조금 더 높은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활동성이 되게 증가하고 있는 특정 기술 분야에서 특정 기업이 많은 그 특허 활동을 하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접어들면 특허 출원은 많아지고요. 집중도는 감소하겠죠. 여러 분야의 특허가 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에서는 특정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활동성이 특정 분야에 엄청나게 높은 기술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성은 높게 되는 거죠. 이게 집중도하고 활동성은 조금 두 개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거는 전체 기술의 디스플레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OLED다라고 하면 OLED 자체 기술 여러 분야에서의 기술들의 집중도는 낮아진다고 보는 거고 이게 조금 애매한데 선택 기업을 특정 기업을 보는 거예요. 특정 기업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도미넌트 디자인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나의 분야에 많은 활동들을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숙기에 접어들면 특허 출원은 이제 일정하다는 의미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중도는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성숙기에 접어들면 여러 분야를 다 개발하는 건 아니고 몇 개의 분야에 이제 특히 이제 특허에 관련된 거예요. 특허 출원이 몇 개에 집중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성은 기업들의 활동성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 A라는 기업이 이 기술 분야에 대한 활동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 이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 소식이죠, 그죠? 특정 기술 분야의 건수가 이제 낮아진다고 보는 거죠. 세택에 접어들면 출원이 감소하고 집중도가 계속 몇 개만 이제 살아남을 분야에서만 기술 개발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활동성이 감소하게 된다. 라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챕터는 제가 많은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특허 데이터와 특허 분석에 대한 얘기만 오늘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고요. 수업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